주최 측은 개인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시즌2의 1화가 빵과 복권으로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입문다방입니다. 오늘은 오징어게임 2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작품을 보면 볼수록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막 시즌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무진 안에서 프론트맨과 성기훈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 게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데요. 먼저 프론트맨, 그러니까 주최 측은 개인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시즌2의 1화가 빵과 복권으로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해당 에피소드를 보면 노숙자들에게 빵과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노숙자들 대부분이 복권을 선택하죠. 그럼 이 남아있는 빵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나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어차피 남은 거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거 그냥 노숙자 분들한테 나눠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딱지남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에게 빵과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당신들은 그때 복권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빵을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다. 그리고 땅에 부은 다음에 그 위에서 시원하게 탭댄스 한번 바로 갈깁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주최 측은 개인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즉 당신이 선택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당신이 져야 한다 라는 논리 체계를 거의 종교적으로 적용하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게임 시작됐을 때 게임 내에서 벌어지는 살인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이용되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라는 반발에 주최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임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건 당신들이고 또 우리는 매번 게임이 끝난 뒤에 OX 투표를 통해서 게임을 그만둘지 게임을 계속 이어나갈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냐. 그러니 이건 당신들이 선택한 게임이다 라고요. 주최 측 입장에서 보면 참가자들은 순전히 자신들의 의지로 목숨을 건 데스게임에 참여한 거죠. 이러한 주최 측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인물이 바로 성기훈인데요. 성기훈은 참가자들이 선택을 내렸다기보다는 환경에 의해 참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택을 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환경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거죠. 개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최 측과 환경이 선택을 강요한다고 말하는 성기훈. 바로 이 지점부터 오징어 게임을 단순히 데스게임을 주제로 한 오락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드라마로 확장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성기훈과 비슷한 관점에서 철학적으로 고민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에 혁명의 불씨를 지폈던 그 유명한 인물 마르크스입니다. 먼저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냐? 없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왜 이런 주장을 펼쳤냐?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마르크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19세기 중엽인데요. 당시 유럽 사회는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 때문에 기존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곳곳에서 혁명이 잇따라 발생하는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유럽 사회는 크게 봉건사회와 자유도시로 구분됐는데요. 봉건사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주와 농노로 구성된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사회였고 자유도시는 상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띠면서 수공업자, 상인, 매뉴팩처 등으로 구성된 사회였습니다. 경제 구조도 그렇고 사회 구성원들의 계급 측면에서도 서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다양한 계급이 공존하던 사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 구조가 붕괴하기 시작한 건 바로 18세기 소위 산업혁명의 시작점이라고 불리는 증기기관, 방적기 같은 기계들이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새롭게 등장한 기계들이 기존의 사람들이 생산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더 싼 가격으로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압도적인 생산성을 보여주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구조가 공장 중심으로 변하고 기계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도시로 모여드는데요. 중요한 건 이 기계들이 한두 푼 하던 게 아니다 보니까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소수의 자본가로 한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계급 체계가 생겨나는데요. 마르크스는 이를 부르주아, 즉 자본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가 계급으로 구분합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기계를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었던 반면 돈이 없었던 대다수의 프롤레타리아들은 자신만의 생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선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일에 의존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마르크스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사실상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돈을 열심히 모아서 기계를 구매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마르크스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치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가 광물을 캐기 위해 200이라는 돈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쳐봅시다. 한 달 뒤에 노동자가 캐낸 광물의 값어치를 모두 돈으로 환산했고 그 결과 500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남은 차액 300은 누가 가져가냐? 당연히 자본가가 가져가겠죠. 노동자가 처음에 받은 200이라는 돈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저축해서 생산수단을 구매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결국 노동자가 일을 하면 할수록 자본가의 자산만 점점 늘어나는 구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결론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착취와 억압의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주장에 입각해서 성기훈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면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고 또 계급 투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성기훈이 보기에 참가자들은 게임 참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사실상 구조적 환경에 의해 참가를 강요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데스게임을 한낱 유흥거리로 즐기는 자본가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기훈은 단순히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다거나 게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죠. 참가자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반란, 혁명을 통해서요. 반면 성기훈과 같은 참가자 입장임에도 성기훈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집단도 존재합니다. 저는 이 집단이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이 게임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차피 돈이 없으면 밖에 나가봤자 결국엔 못 살아남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목숨이 돈보다 중요하다, 돈이 사람의 목숨을 좌우한다 라는 건데, 참가자들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게 현실적인 입장 같기도 하죠. 빚을 몇십억씩 지고 있고 또 누군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기훈이라는 인물은 오히려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이상주의자 같은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우리도 사실 성기훈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그 돈 받았으면 그냥 인생 2회차 시작하지, 그리고 나 같아도 내가 참가자면 그냥 게임 계속 하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환산돼서 돼지저금통에 쌓이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데스게임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존엄하다고 말하는 인간의 생명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냐? 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생명을 해치는 일도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돈보다 중요한 건 없는 돈이 제1의 가치가 되는 거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사회니까요. 집, 차, 연봉.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교육열이 높은 이유도 바로 돈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부를 열심히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죠. 그럼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당연히 연봉을 많이 받는 대기업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결국 모든 게 돈으로 귀결되는 게 지금의 우리 사회 아닌가? 실제로 슈카님 채널에 올라왔던 영상처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유일하게 돈을 1순위로 뽑은 게 바로 대한민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이 정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돈이 과연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도 어떻게 보면 거대한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 중 한 명에 불과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